CPI가 이미 나와서 크게 개파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11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할 시간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미드텀 일렉션 연도랑 미드텀 일렉션 뺀 다른 연도의 주가 움직임이에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 부분은 확실히 달라요. 미드텀 일렉션이 열 때는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안 좋아요. 근데 보시면 10월 초부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다른 연도는 조금 다른 게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요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 하락을 하고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신기한 거는 요 부분은 좀 비슷한 상태이죠. 자, 오늘 날짜가 이제 한국 날짜는 9월 20일 그리고 미국 날짜는 9월 19일인데 그러면 한 2주 뒤에 이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빌리어니어 레이 달리오가 얘기를 했었죠. 금리가 이제 4.5%까지 올라가면 주식이 20%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게 4.5가 사실 4.5에서 6%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이 큰 임팩트를 주식시장에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6월 저점이랑 사실 주가가 꽤 비슷한 상태예요. 그때보다는 약간 더 올라온 상태지만 근데 엄청난 매수 기회다.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의견들이 다 달라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컨퓨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라 그러고 이 사람은 매도하라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좀 분석해보면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어. 지난 한 달 동안. 첫 번째는 이제 잭슨 홀 스피치에서 연준이 발언을 한 다음에 주가가 그날 4, 5% 하락을 했고 그리고 CPI 발표가 이제 일주일 전 정도에 있었는데 여기서 또 주가가 5% 정도 또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지수 분석을 해드리면요. 주가가 이제 12평선이 끊어진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약간 올라와 주다가 5% 하락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CPI가 안 좋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내려오다가 지금 불리시 앵걸핑을 만든 상태예요. 이번에 이제 이틀 뒤에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이거에 따라서 또 하락을 할지 크게 상승을 할지 저는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미 두 가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높은 금리 인상 확률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확률을 지금 보여드리면 사실 8월 15일에는 최고 금리 확률이 이제 3.25였고 근데 9월 1일에 이제 3.75였고 지금은 4.5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말 레이 달리오가 지금 얘기한 만큼 금리 인상 확률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태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임팩트가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면이 확실히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채권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2년 채권 금리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완전 다 초록색 캔들스틱이죠. 이것도 보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하락 트렌드로 변화될 때 저는 찐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2월도 저점을 찍었을 때 지수가 채권 금리는 고점 근처였거든요. 여기서도 이동평균이 끊어지면서 다시 하락 트렌드가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아쉽게도 이게 큰 상승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률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큰 찐반등이 있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2년 채권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 10년 채권 금리 마이너스 2년 채권 금리가 리세션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올라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와 있는 적은 2002년도로 돌아가야 돼. 2001, 2002년도로요. 네,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밑에 있었는데 결국 이 10year 마이너스 2year 트레저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와 있었을 때는요. 항상 어느 정도 뒤에 리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도 지금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짧게 있으면은 오히려 짧게 온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내려간 후부터 이 밑으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면이 제가 지금 또 걱정되는 면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최근 지금 9월 11일부터 9월 17일 거래 내역을 좀 봤을 때 지난주에 지지난주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SQQQ가 1등이에요. 테슬라 2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락장에 베팅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SQQQ가 1등, 세미컨덕터 베어 3X 5등.
그리고 바이오텍 베어도 12등, 그리고 이제 내추럴가스 베어도 11등. 그래서 베어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고, 지난주에 멀세리스 그 뉴스 때문에 리비언 매수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IONQ, 한국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죠. 이것도 아직도 매수가 생각보다 꽤 높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만큼 헤징도 어느 정도 있고 하락장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최근에 좀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주일간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 다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거의. 근데 그나마 지탱해 주는 게 지금 테슬라, 넷플릭스, 솔로, 그리고 몇몇 개별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한 주 동안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봤을 때도 거의 다 빨간색이죠. 어떤 한 섹터가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괜찮은 섹터를 찾기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슬라랑 GM이 한 달 동안 좀 올라갔고, 포드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가진 않았고요. 솔로 보시면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이제 전기차 관련 주식, 그리고 발류에이션을 봤을 때 에너지가 좀 저렴하니까 좀 지탱해줬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몰터폴이 높은 테크놀로지 주식이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하락한 걸 딱 보실 수 있죠. 자, 근데 좀 긍정적인 이제 포인트를 몇 개 드리면, 일단 굉장히 단기적인 분석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항상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한 다음 지탱 레벨이 여기 이틀 동안 있었죠. 그 다음 상승했었고, 여기서도 이제 빨간색 캔들스틱이 큰 초록색 캔들스틱으로 커버가 됐었죠. 이때 단기적인 상승이 꽤 있었고, 오늘도 그 패턴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뉴스 나오기 전 기대감으로 주식이 좀 올라갈 때가 많아요. CPI 나오기 전에도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연준 스피치 전에도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고, 지금도 이제 금리 인상 확률 전에 약간 뭐 기대할 거는 사실 별로 없지만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뉴스가 터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이 만약 유지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또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하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이제 확실한 결론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런 패턴에 있는 상태이고, 오늘 금요일에 하락한 거를 이제 커버하면서 올라왔다, 이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면 CLFD라는 주식인데 제가 많이 언급해드리긴 했어요. 근데 또 언급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시면 이 주식은 지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시죠? 똑같은 움직임으로 흐름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물론 이제 성장주라서 상승할 땐 지수보다 좀 더 상승하고, 하락할 땐 조금 더 지수보다 많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지수 대비 힘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는 저항선을 여기 돌파했을 때 거래량도 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서만 매수를 하셨어도 이건 95%를 상승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12동 평균의 흐름을 유지해줬고, 이게 끊어졌을 때 최근에 좀 하락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주식의 지금 특징을 잘 찾아서 보시면, 물론 발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좋은 점은 이제 힘든 이코노믹 환경에서도 실적의 슬로우 다운이 없다.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는 주식. 이런 주식을 찾기가 쉽진 않는데 마켓스매스에서 좀 필터 시스템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EPS 성장률이 지금 7쿼터 연속 100% 이상 있고, 매출 성장률은 오히려 최근에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지금 투자하면요, 여러분들이 나쁘지는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하락 트렌드에 있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런 브레이크가 있을 때 또 매수를 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것도 4월부터 6월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을 할 때 지수 대비 힘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락장 때 어떤 주식이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준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RS 레이팅 아직도 99예요. 참고하시면 이제 셀H, 이것은 PE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근데 공통점이 뭔가요? 매출 성장률이 꾸준하고 EPS 성장률이 아직도 꾸준하죠. RS 레이팅 99, 지금 최고 고점 근처인 상태예요. 아직도. 그만큼 지수 대비 힘을 받았다는 뜻이고, 리벤트, 이것도 이제 리티엄 배터리 관련 주식인데 최근에 매출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EPS 성장률이 지금 5쿼터 연속 100% 이상이고요. 그래서 650%라는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을 올해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나쁘지 않죠. 이것도 지금 RS 레이팅 98% 최고점 근처에 있고, 이런 주식을 최대한 좋은 매수점을 찾아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좀 더 대형주로 봤을 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힘을 잘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팩터가 있어요.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태양광 비즈니스나 뭐 전기차 비즈니스나 다 정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섹터에 있고 전망도 예상보다 지금 약간 올린 상태이고 실적도 슬로우 다운이 없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PE보다는 힘든 경제적인 환경에서 가이던스를 올리고 있고 성장성을 유지해주고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엔페이즈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최대한 좋은 매수점에 투자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탱 레벨이 보일 때 보시다시피 지탱 레벨이 보이고 좀 저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스윙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뭐 이럴 때 매수하시는 건 크게 반대는 안 하는데 이때는 장 오픈하기 전에 CPI가 이미 나와서 크게 개파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11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장 오픈한 다음에 4시간 반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스탑을 조금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크게 상승할 땐 크게 상승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생길 수 있지만 그때 딱 스탑을 잡아놓으면 하락할 때 딱 여러분들의 수익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섹터 흐름도 뭐 특별히 보이는 게 없지만 이제 좀 더 주식이 하락을 한 다음에 곧 저는 어느 정도 그런 흐름도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